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어떻게 유익했습니까? 네. 새로운 사실을 아셨습니까? 네. 두개골이 중요하다는 걸 아셨죠? 네. 어린아이의 사진을 보면 가분수 형태예요. 그죠? 네. 여기 보시면 가분수 형태죠. 네. 머리 통이라 할까요? 머리는 어때요? 크고 앞면 얼굴 부분하고 입부분은 작죠. 가분수 형태 이렇게 태어나요. 근데 성장하면서 어른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살표 방향으로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종점이 어디예요? 여기 치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눌리면 그 눌린 형태로 그대로 거울처럼 반영이 되는 것이 치아예요. 그래서 치아가 삐뚤삐뚤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면 치아가 덧니가 생겼다. 치아가 담고 있는 뼈를 치조골이라고 그래요. 치아를 담고 있는 뼈, 이걸 치조골이라고 하는데 이 뼈가 마치 우리가 기초죠. 집을 질 때 기초가 있어야 되겠죠. 네. 기초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가 눌리면 그 기초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그 뼈 우리가 치아가 거기서 나오는데 사이즈가 적으면 덧니가 생기는 거예요. 사이즈가 적으면. 그러면 치아 교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의자가 있어요. 12명이 앉는 의자예요. 근데 13명이 앉으면 어떻게 앉아야 될까요? 네, 14명이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좁혀. 좁혀 앉는 거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걸터 앉아야 되겠죠. 네, 걸터 앉는 게 뭐예요? 송곳니가 툭 튀어나온 거 이렇게 덧니 생겨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아까 뭐라 했어요? 판이 작다 그랬죠? 그럼 판이 늘리는 게 좋을까요? 치아를 뽑는 게 좋을까요? 넓히는 게 좋죠. 왜? 원래 우리가 DNA라고 하는 거 아시죠? DNA. DNA가 유전자인데 유전자가 갖고 있는 사이즈를 그대로 꽃을 확 피듯이 사이즈가 확 커져야 치아도 해피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판을 넓히지 않고 치아 한두 개를 탁 뽑아서 너는 저리 가. 그러면 어떨까요? 자, 12명 했는데 앉는 의자에 13명이 앉았어요. 한 명은 너 저리 가 그러면 서운하겠죠. 그렇죠?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치아도 생명체인데 서운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뽑지 말고 판을 넓혀야 돼요. 근데 그 판을 넓힐 때 유리한 게 어렸을 때가 유리해요. 어렸을 때가. 예를 들면 12살 이전에. 가장 좋은 거는 한 4세에서 한 10세 정도.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자, 얼굴이 많이 바뀐 거 보시겠죠? 네. 자, 치아 여기는 어때요? 많이 물렸고 적게 여기는 어때요?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얼굴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유아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죠. 그죠? 네. 그러면 자, 그럼 아까 뭐라 했어요? 눌린 두개골은 입안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랬죠? 네.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이게 교합기라고 하는 건데 교합기는 뭐냐면 치아 여기 그 턱 관절하고 치아의 그 형태를 그대로 반영해서 형태를 그대로 유사하게 바깥으로 입안에서 볼 수 없으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어떤 특수 기계를 이용해서 인상을 떠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교합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자 이게 보면 치아가 한쪽으로 이쪽은 닫고 이쪽은 이 판에 여기 안 닫죠. 네. 무슨 얘기냐면 두개골이 이렇게 기울은 거예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기울었는지 잘 모르고 뭘로 나타날 수 있느냐? 비대칭. 비대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이 한쪽으로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입술이 약간 올라갔다든지 예? 안경 쓰면 안경이 약간 오른쪽으로 올라가든지 그런 것이 두개골이 눌려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치아로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눌리잖아요. 눌리면은 어떤 증상과 암시가 있어요. 사인이 있단 말이죠. 그거 갖고 알 수 있어요. 아, 쟤는 두개골 눌렸구나. 예를 들면 손가락 빤다, 애가. 태어나가지고 막 손가락 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개골 눌렸다는 걸 아시면 돼요. 물론 이제 정신적으로다가 뭐 사랑이 부족해서라든지 또 정신적으로 불안하든지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러한 의학적으로 보면 눌려서 그런 거예요. 예. 자꾸 토한다든지 그런 얘기 드셨죠? 예. 애가 자꾸 토하고 우유 먹으면 토하고 막 이런다 그러죠.
그 두 개는 뭔가 눌려서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애가 짜증나고, 애 꼬만데 막 신경감이라고. 예? 이유 없이. 그럼 사춘기라 그러죠.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 다음에 애가, 어린애가, 아기라든지 뭐, 우리 유아들이 잠을 잘 못 자. 아니면 뭐 잠이 잔다는 패턴이 불안해.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 거예요? 두 개를 눌린 거예요. 근데 유리한 거는 두 개를 눌리면 어리면 어릴수록 빨리 풀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심장박동이 불규칙하다든지, 호흡이 또한 불규칙하다든지, 온도가, 혹시 그 온도 애들 재보면, 온도 높아, 뭐 나 좀 막 불규칙한 애들도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이런 원인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뭘로 나타나요? 부정기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정기압의 여러 형태가 있는데, 자, 제일 잘 알고 있는 부정기압이 뭘까요? 주걱턱하고, 그 다음에 앞니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하고, 그죠? 여기서 보시면, 자, 이거 앞니가 튀어나왔죠? 자, 여기 뭐 이건 뭐예요? 주걱턱 같이 생겼죠, 그죠? 예.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호흡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호흡.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자, 숨을 들이쉬면 뭐 한다 그랬어요? 두개골이? 팽창. 내쉴 때 수축. 팽창을 할 때 아래턱이 뒤로 가요. 숨을 들이쉴 때. 내쉴 때 아래턱이 앞으로 가요. 그걸 실험하고 싶으면 눈을 감고 손을 여기서 손대고서 이렇게 숨을 들이셨다 내셨다 하면 아래턱이 뒤로 갔다 살짝 앞으로 갔다 하는 거 느끼실 거예요. 느끼시죠? 네. 그런데 애가 골반을 통해서 자궁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때 숨을 들이쉴 때 눌렸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형태가 부정기압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부정기압은 제1형, 제2형, 제3형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위턱이 돌출된 경우 이거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아래턱이 돌출된 경우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자 이거는 양쪽 다 돌출된 경우 그죠? 자 그러면 자요 여기서 이게 뭐야? 무슨 그림이에요? 파동 그림이라 그러죠. 그래프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죠? 여기 파동 그림이라 그래요. 파동 이렇게 파동 친다 그래요. 이렇게. 예. 그죠? 그러면 위에 거는 어떻게 해요? 정상 파동이에요. 자 위하고 아래 부분이 어때요? 비율이 같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우리가 치아의 구조 갖고 있을 때 이래요. 그러면 자 요거는 보면은 위에가 높고 밑에는 짧죠. 요거는 어떨까요? 반대죠. 그죠? 이건 위에가 짧고 아래가 정상이 아래는 정상이고 위에 짧죠. 예. 그러면 자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보면 이렇게 아까 뭐 한다 했어요? 두 개월은 수축과 팽창과 수축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정상의 경우는 이렇게 위아래가 같아요. 예. 그죠? 이렇게 정상의 경우 이쁘죠? 예. 정상은 경우는 팽창과 수축이 다 정상이에요. 두 개월이 다시 말해 이쁘단 얘기예요. 예. 보기도 좋고 자 보기 좋은 떡이 어떻게 해요? 먹기 좋죠. 얼굴이 대칭인 사람이 미남이란 말이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맞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2급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턱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 그런데 사실은 보면 위턱은 정상이고 여기 보면 정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래턱이 여기 어떻게 해요? 아래가 짧은 거예요. 대부분이 여기는 정상인데 이게 덜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숨을 들이쉴 때는 정상일 때 내쉴 때 이런 사람들은 내쉴 때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턱이 나오는 사람들은 숨을 내쉬기가 뭔가 좀 불편한 사람들.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관련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것은 여기서 두 개 골 정형학적에서 분류한 거예요. 근데 치과적으로 분류하면 그냥 요 치아만 보는 거예요. 아까 팽창과 수축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치아만 보는 거예요. 치아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정상인데 이렇게 되면 1급, 2급이다. 또 이렇게 되면 3급이다. 이렇게 치아만 구분한 것이고 이와 같은 호흡에 관련된 건 머리까지 같이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네. 그래서 제 3급은 뭐예요? 주걱턱이죠. 그래서 여기는 아래
숨을 내쉬는 건 정상인데 숨을 들으시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반대죠. 이거는 주걱턱 같은 경우는 숨을 들으실 때 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래턱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이게 튀어나온 것 같으죠. 여기가 부족해요. 얼굴을 구분을 하면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수직으로 볼 때. 자, 윗부분, 중간 부분, 아랫부분. 예. 근데 중간 부분이 무척 중요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코가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생기를 어디로 불어넣었어요? 코로 불어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어디로 해야 돼요? 코로 해야 돼요. 입으로 하면 병이 와요. 왜? 자연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코로 숨쉬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중간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주걱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달했어요? 여기가 덜 발달했다 그랬죠. 그럼 그거 발달되도록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야 호흡도 좋고. 예? 호흡을 잘 하려면, 자, 콧구멍 있죠? 네. 콧구멍이 넓은 게 좋을까요? 좁은 게 좋을까요? 넓은 게. 자,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말이 있어요. 자,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보통 건축하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엔지니어나 건축하시는 분들은. 자, 기린이 왜 이렇게 쭉 목을 왜 쭉 빼냈을까요? 그러니까, 기린의 형태가 왜 이렇게 목이 끼를까요? 높은 데 있는 걸 따먹기 위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동차가 왜 이렇게 유선으로 됐을까요? 공기를 잘 이렇게 피해서 가야 되니까. 그와 같이 형태는 기능을 따르는 거예요. 기능이 좋아야 형태도 좋은 거고, 형태가 좋아야 기능도 좋은 거예요. 서로 다, 양쪽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자, 이걸 열린 교합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오픈 바이시라는데, 자,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사람 보셨어요?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손가락 빨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아까 호흡하고 관련해야 된다고 하겠죠, 여기서. 제가 두개월하고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면, 자, 여기서요. 이분들은 안에 입안이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사이즈가 작으면, 자, 숨을 쉴 때, 숨을 한번, 침을 또 삼키다 보면, 입천장에 혀가 딱 올라가면서 침을 삼키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안에 뒤에 숨구멍이 열려야 돼요. 근데 사이즈가 적으니까 숨구멍을 좀 막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침범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쉬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목을 쭉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목, 기린목 떼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하면 혀로다가 치아를 미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열린 교합이 돼요. 그죠? 이제 아셨어요? 네. 자, 그러면 혀가 얼마나 무게가, 이 힘이 세냐면, 만약에 우리가 볼이 없다면 치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이렇게 옆으로 퍼져요. 볼하고 혀하고 같이 이렇게 중립존이라고 해가지고 힘이 잘 맞아야 치아가 거기에 잘 놓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같이 그런 분들이 입으로 호흡을 해요. 자, 입으로 호흡하신 분들의 어떤 그 사인이라든지 증상 같은 경우, 이건 나타나는 암시는 뭐냐면, 코를 고는 사람들. 수면 무호흡 같은 사람들. 그리고 입으로 홈 쉬는 거예요. 두통 또는 긴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늘 긴장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야뇨증 있죠, 야뇨증. 밤에, 아기들 우리 밤에 오줌 싸는 야뇨증. 오줌 싸기 같은 경우. 만성 중이염, 만성 비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수면 장애, 수면을 잘 이렇게. 그 다음에 턱관절 증상이 있는 사람. 얼굴에 눈에 보면 다크서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입 호흡이 있다는 사인이에요. 특히 밤에 잘 때 입을 벌리고 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우리 세포는 산소를 좋아해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 세포가 점점 병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 호흡을 하지 말고 코호흡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 뭐라 했어요? 입 호흡하는 원인은 코가 좁거나 코뼈 보면 비중경 만곡증이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뼈가 휘어 있는 거. 예.
그런 경우는 요 중간 부분이 발달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경우는 치아를 담고 있는 뼈를 넓혀주면 그게 많이 도움이 돼요. 콧구멍이 좀 넓어진단 말이죠. 그럼 숨쉬기도 좋고. 그러면 우리가 일찍 치료해야, 왜냐, 2세부터, 보통 2살부터 치료하는 게 더 좋은데, 좀 더 늦으면 4살부터. 그럼 왜 좋으냐?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기능을 좋게 해줘야지 형태가 성장하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얼굴 중간 부분을 우리가 넓혀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렸을 때 해주는 게 유리한 게 뭐냐면, 우리 머리는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베타게 해서 공기주머니를 만들어 놨어요. 네. 사이너스라는 얘기 들으셨죠? 네. 그 사이너스 뭐 감기 막 이러잖아요. 네. 그 공기주머니가 성장을 하면 그 뼈를 넓히는데 불리해요. 네. 그래서 이 얼굴 중간 부분 있죠, 이 부분이요. 네. 아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게 12세까지는 97%까지 성장한다고 하고 6세가 되면 성인의 90%가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때 하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숨구멍. 네, 숨구멍 사이즈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게 더 유리하겠죠. 네. 더 넓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 혀가 있는데 저거는 혀가 더 뒤로 가 있는 경우. 이건 혀가 더 제자리 잘 잡고. 그럼 숨구멍이 더 편안하겠죠. 그러니까 이 앞골, 다시 말하면 입안의 사이즈를 넓혀주는 것이 숨 쉬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이게 혀예요. 여기 넓죠? 저기 좁죠? 네, 그러면 자요. 우리가 성장하면 애가 다 성장하면 혀도 다 성장이, 혀도 우리가 몸의 하나의 기관이니까 성장이 끝나겠죠. 그러면 빨리 미리 치료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네. 그다음에 뼈 성장이 거의 끝나면 아래턱을 우리가 고칠 때 불리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호흡하는 사람들은 또 우리가 긴 얼굴을 갖고 있어요. 롱 페이스라고 하는데 얼굴이 길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입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에는 되게 이제 그렇게 롱 페이스가 된 게, 그러니까 얼굴이 길게 되는 원인에는 입 호흡도 원인이 되고, 엘러지도 원인이 되고, 두개골이 눌리면 또 그렇게 되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치료 시기가 또 중요한데, 우리가 늦게 치료하면 이미 근육하고 뇌하고 이미 글로 딱 그러니까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 고정된 걸 고치려면 우리가 덜 습관됐을 때 고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걸 치료할 때 가능하면 뭐든지 매도 먼저 맞는 게 좋겠죠. 그렇죠? 늦게 맞는 것보다. 그래서 뭐든지 새싹이 돋고 그다음에 자랄 때 미리미리 자랄 때 나무도 자랄 때 잘 해줘야 똑바로 잘 크듯이 우리 자녀분들도 아기도 어렸을 때부터 두개골이 눌렸으면 두개골이 눌린 원인을 찾아서 풀어주고, 예, 풀어주고 그 다음에 또 치아 교정이 필요한 경우는 치아 교정을 하고, 예, 또한 우리가 그 자세도 똑바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도록 유도를 하고, 호흡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원인을 찾아서 그 코 호흡 안 되는 원인이 특히 뭐라 그랬어요? 두개골이 눌리거나 첫째는 두개골 눌리면 그 성장하면서 그 눌린 상태에서 성장하니까 밑에 있는 기초돌이 작으니까 그 작은 상태에서 크니까 코뼈도 작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치료가 두개골과 턱관절과 치아를 같이 생각하는 치료예요. 그냥 치아만 교정한다고 생각하면 심미적인 치료. 그냥 뽑고 교정하고 이뻐지죠. 그죠? 근데 호흡하고는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호흡을 생각 안 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대로, 사실은 우리가 태어난 대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태어난 대로 자기 유전자 갖고 있는 대로 거기 상태에서 그 갖고 있는 유전자 상태에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는 게 좋은 거지 수술이 맞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하는 것이 몸에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예. 그래서 이 2개월이 눌리게 되면 지금같이 치아로도 나타나고 또 중이염 있죠, 중이염. 병원에 가보면 병원에 갔는데 자꾸 또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죠. 계속 또 가서 또 그렇고 비염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적으로. 자, 모든 데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원인이 제거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안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원인은 반드시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원인이 되게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성 비염 치료하기가 쉽다고 합니까? 어렵다고 합니까? 그걸 무슨 병이라 해요? 고질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중이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 딸도 사실 날 때 이 포셉을 사용했거든요. 제가 들어가 봐서 알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모를 때니까. 그래서 제 딸도 치아 교정치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앞남봉하고 뒷남봉 이렇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쁘게는 보이는데 사실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보기 흉하겠죠. 예. 제가 이제 이런 걸 알고 나서부터 제가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위에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좀 써서 보게 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원인을 갖고 있어요. 특히 현대인들은 더더욱 왜? 음식 때문에. 음식을 어떤 음식만 씹어요? 부드러운 음식. 좀 딱딱한 거 좀 씹고 이렇게 발달시켜야 되는데 발달시키려면 많이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 운동을 잘 안 하는 거죠. 많이 안 씹는 거예요. 그러면 악골 사이즈도 어떻게 돼요? 적어져요. 원래 갖고 있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가능하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먹여야 되겠어요? 좀 더 정제된 음식보다 딱딱한 음식. 자, 오늘 시간 유익했습니까?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정보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